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이 모든 회사들이 진짜 목숨 걸고 의존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혼자 꽉 쥐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쓰는 이 모든 기기들, 이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가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반도체 기술의 심장 같은 무어의 법칙과 관련이 깊어요. 2년마다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는 그 유명한 법칙이요. 근데 이제 이게 물리적인 한계에 딱 부딪힌 겁니다. 칩을 더 작게, 더 미세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문제의 핵심이에요. 회로 선폭이 10나노미터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 굵기의 거의 10,0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좁아지면 댕글링 본드라는 아주 골치 아픈 원자 수준의 결함이 생겨버려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꽉 연결돼야 할 도로에 싱크홀이 뻥 뚫린 거예요. 당연히 전자들이 제대로 흐를 수가 없겠죠. 이러니까 칩 성능이랑 안정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이걸 해결하려고 쓰는 방법이 바로 어닐링이라는 공정입니다. 반도체 원판, 웨이퍼에 생긴 이런 미세한 결함들을 치료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어닐링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곧 반도체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기존에 쓰던 어닐링 방식도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바로 그때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들고 혜성처럼 나타난 회사가 바로 HSPS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 병기는 바로 고압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기존 방식은요, 1000도가 넘는 엄청난 고열로 이 결함을 지져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칩이 점점 더 섬세해지는데 이렇게 뜨겁게 달구니까 오히려 칩이 손상되는 부작용이 생긴 거죠. 하지만 HSP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도는 낮추는 대신에 엄청난 압력으로 수소 같은 특수가스를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에 손상은 전혀 안 주면서 딱 그 문제에 땡글링 본드만 콕 집어서 치료하는 정말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HSPC의 기술은 그냥 기존 공정을 좀 더 좋게 만든 그런 개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핀팻이나 앞으로 나올 게이트워라운드, GAA 같은 복잡한 3차원 반도체 구조에서는요, 이 고압 어닐링 기술이 없으면 아예 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필수 기술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정을 거치고 나면 성능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에서 15%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반도체 세계에서는 1% 성능 올리려고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거든요. 그런데 10% 이상이라니 이건 뭐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인 거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자, 그럼 이 독보적인 기술이 사업적으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HSPS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을 쌓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들이 칩을 만들려면 무조건 우리 회사 장비를 사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53.6%. 이게 HSPS의 영업이익률이에요. 정말 경이롭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536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우리가 슈퍼을이라고 부르는 ASML이나 어플라이드 멀티리얼즈 같은 진짜 거대 기업들도 영업이익률이 30%대거든요. 그런데 HSP는 50%를 그냥 훌쩍 넘어버려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인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성이 가능한 건 바로 이 강력한 경제적 해자 덕분입니다. 첫 번째, 고압 어닐링 관련 핵심 특허는 HSP가 다 가지고 있어요. 독점이죠. 둘째, TSMC, 삼성, 하이닉스 최고의 고객사들이 이미 다 쓰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렵고 공정 노하우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으니 경쟁사들이 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완벽한 성을 쌓아 올린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HSP의 미래,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HSP의 미래가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보세요. 2025년이 되면 GAA 구조로 본격 전환이 시작되고요. 2026년에는 TSMC가 2나노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공정이 정말 극한까지 미세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공정이 미세해지면 미세해질수록 HSP의 장비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 즉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거대 경쟁사가 언젠가 비슷한 기술을 개발해낼 수도 있고요. 또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의 이 뜨거운 AI 열풍이 혹시나 좀 식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HSP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쭉 따라오다 보니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AI 혁명의 시대에 과연 누가 진짜 힘을 가진 걸까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엔비디아처럼 멋진 칩을 설계하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 엄청난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회사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